네,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25년째 월급쟁이로 살고 있는 50대 서초동에서 온 이 과장입니다. 늦게 결혼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하나 있고요. 예술가와 생활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남편, 10개월 된 진돗개 달봉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무 상황 어떻게 되실까요? 부부 합산으로 한 895만 원 수입이 있는데요. 여기 학기 중이고 남편이 이제 학교에 있는데 방학 중에는 좀 줄어들어서 635만 원, 그리고 기타 수당 및 성과급이 800 정도 되고요. 월 지출이 495만 원인데 자산은 전세 보증금이 5.2억, 대지가 1.3억, 주식 4천 가지고 있고요. 순 자산은 3억 8천이고 전세 보증금 한 2억 1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오셨을까요? 그냥 열심히 국민연금 부었고요. 퇴직금 뭐 나올 테고요. 딱히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개인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을 해서 연금을 조금 더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노후에 본인이 최저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셨나요? 시기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네. 평균 250에서 300 아, 정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께서 이제 연금이나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시는지도 다 계산해 보셨어요? 네, 엑셀로 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계산하신 거는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금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연금 저축하고 연금 든 거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돈의 가치보다 은퇴하고 나서의 몇십만 원의 가치는 훨씬 더 저볼 땐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노후자금 계산해 거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월 200 정도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니면 그거를 내가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자산을 만들어가는 거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재테크 상담 받고 싶은 그 첫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작년에 남편이 18년 동안 보유했던 경기도 광주 아파트를 2억 3천에 팔고 현재 무주택입니다. 공시가 9억 이하의 실거주 목적 주택을 장만해서 70세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7억 원 이하이면 70세부터 정액형 종신지급 방식으로 월 215만 원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꼭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2년 정도 종잣돈 약 7천만 원 정도 모으면서 집값 사이클 변화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올해 8월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전세로 2년 살다가 2023년 8월 전세 만료 시점에 실거주용 주택을 구입할까 하는데 적절한 판단일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자금 운용 차원에서 보면 향후 2년간 부지런히 전세자금 대출 상환해서 순자산을 늘리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대출 없이 월세로 살면서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 보유한 아파트를 18년에 매도하셨나 봐요. 작년에요. 2020년. 작년에 매도하셨어요? 네. 작년에 18년 매도하셨군요. 동안 18 동안 보유한 보유한 아파트를. 예. 작년에 매도한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많이 별로 오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을 활용하자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남편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네. 작년에 조금 그래도 올라서 네. 그때 매도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그래도 오른 다음에 매도하신 네, 거예요? 조금 올랐어요. 네. 잘하셨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려워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매수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거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 아파트의 가격이 무릎인지 허리인지 어깨인지 꼭지인지를 판단하는 게 전문가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얼추 이쯤 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주택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어떤 포지션이든 잘 될 때와 안 될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내 전략이 이제 잘 먹혀가지고 하락장이 오면 좋겠지만 더 상승장이 오게 되면 2023년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거는 별로 좀 좋지 않다 생각해요. 그게 더더욱이나 50대 이상이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이제 은퇴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걱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는 순간에는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주담보도 이제 뭐 DTI나 이런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소득이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본인이 좀 약간 생각하는 거, 돈 가지고 있는 돈이나 본인의 소득에 이제 이루어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집을 조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가격이 비싼 가격은 맞는데, 일단은 지금 본인의 이제 지금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조금 이제 싸지면 사야지, 싸지면 못 삽니다. 예,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벌써 그랬으면 벌써 2015년, 16년 사셨을 거예요. 그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관심이 없었어도 사실은 지금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그래요. 대부분 지금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서울이나 이런 데 사실 굉장히 고점인데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것들은 사람 마음이 늘상 그렇거든요. 비트코인 사람들이 쌀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상이나 기본적으로 뇌가 투자를 못하게 세팅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은 너무 비싼 가격이니까 저점을 잡아서 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적정치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부지런히 봐서 이제 본인이 아직도 좀 저평가된 곳에 좀 이렇게 좀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지금 2023년 8월경에 이제 전세 한 바퀴 더 돌고 그때 이제 좀 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연령대나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지금이 좀 비싸다 생각이 들더라도 2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올라버리면 더 그 상황을 또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주택을 마련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우선 8월 이사를 위해서 세 군데 정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분당 야탑동의 장미마을 현대동부 22평대, 그리고 구미동의 까치마을 대우롯데 성경 20평, 수지의 그 초입마을 삼성 4차 25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년에 중학교 진학하는 딸아이 학군을 좀 고려했고요. 대단지에 좀 살면서 판교나 성남,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그 호재 근처에서 투자 감각 키우려는 생각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남편 작업실이 있고 은퇴 후 80세까지는 3도 산농, 3일은 도시, 4일은 농촌 이런 라이프를 계획하고 있어서 도시에서는 평수가 작더라도 좀 도심에서 분당이나 판교 인근에서 실거주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서 장기간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서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 분당은 대부분 구축에 재건축 계획도 요원하고 판교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엄두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수지는 이제 좀 관심 갖기 시작해서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딸아이 중고등학교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할까요? 그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저도 너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설계를 하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들을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야탑동 같은 경우에 뭐 장미마을은 여기도 매수를 하려면 이것저것 다 한다고 했을 때 10억 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까치마을, 구미동 까치마을도 마찬가지죠. 얘도 20평대지만 가격이 여기가 되게 미금역 쪽이 세기 때문에 여기도 10억 정도는 봐야 되고, 수지는 한 7억 정도 아파트면 매수는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내 집 마련 하실 때 지역보다 먼저 내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한번 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순자산이 전세보증금을 뺀다고 하면은 이사를 하실 거니까 3억 8천 정도의 순자산이 있으시고,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 매달 모으실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400에서 500 사이가 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연금으로 그쵸?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네. 주택으로 할 수 있는 건 한 260. 근데 그쵸. 그것도 있고 대신 전세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면 400만 원 정도는 이제 현재로서는 모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낸다고 하셨을 때 저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러니까 집값의 절반 정도를 대출 받으시는 게 제일 적정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3억 정도 대출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매달 원리금 상환이 뭐 한 120에서 150 사이일 거예요. 금리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원리금 균등상환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4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매달 120만 원 정도 대출 상환이 되면 모으실 수 있는 금액은 한 28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내 집 마련을 7억짜리 하신다고 했을 때, 7억에서 8억짜리 한다고 하셨을 때, 그거 가지고도 별도의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냐 투자냐 둘 중에 하나 딱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적정한 금액대에 그 안에서 가성비가 괜찮은 걸 하시면 나머지 잉여금으로 잉여소득으로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팅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인 가구이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8억 이내에 30평대 아파트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8억 이내에 30평대 아파트 중에 지금 이제 이 과장님은 직장이 양재역 근처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께서는 직장이 또 그 근방이 그 용인 쪽이시고 그리고 이천에 왔다 갔다 하실 일이 있으시고 그럼 사실 수지가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여러모로. 분당 가격이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동시에 수지는 그 자녀분도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중학교도 좋은 중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 뭐 이현중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 되게 많거든요. 정평중이라든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현중이나 정평중을 갈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 중에 8억이 안 되는 애를 찾으시면은 몇 개 안 나와요. 거기를 좀 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전체 집값의 7억대 초반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7억 초반인데 30평대예요. 예. 그런 아파트를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매달 원리금 상환을 130만 원 정도 하면서 나머지 자금으로 추가 투자를 재테크를 해서 노후 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도 중요한데 일단 골을 먹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예, 왜냐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실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 남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당장 5년 뒤부터는 아까 그 소득이 인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남편분께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내 집 마련이 돼 있으면은 내가 마지막 방파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전세가 아세요? 많이 올랐어요. 현재 시세? 지금 5억에 계시잖아요. 7억, 예. 그죠? 7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계속 임대로 산다는 거는 방파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대로 살고 싶은데 2년 뒤에 그 임대료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내 집에다 올인하시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집 마련 하면서 약간의 잉여, 매달 300 정도의 잉여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에 이 과장님 가족 상황에 제일 맞는 지역이 저는 수지인 것 같아서 그쪽에서 아파트를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장님 같은 경우 내 집 마련도 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또 투자도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너나이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활짝 웃고 계십니다. 사실 그게 되는 거는 소득 수준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시고 지출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동시에 그동안 모으셨던 돈도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투자 경험이 없고 이런데 이거를 다 빼내서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처럼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을 보시는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저 너무 그동안 관리를 못해서 되게 너무 아니요. 낙제생이라는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펴지네요. 네,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장 활짝 웃고 계시네요. 네. 일단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내 집 마련은 지금 전세를 연장할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이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역을 봤을 때는 근데 수지구에 있는 정평중이나 이현중을 갈 수 있는 그 30평대 8억 이내에 있는 단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서 대출 한 50% 일으켜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그 3월에 너너투에 출연하신 50대 박 과장님 편 듣고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박 과장님은 실거주 한 채 마련하고 대출 갚느라고 투자금이 없어서 고민인데 너바나님이 50대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실거주가 먼저라고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 좀 두 마음이 오락가락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남들 다 안정을 추구하는 나이에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지 아니면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데 60에 은퇴해서 앞으로 수십 년 뭐 하고 살 건지 그냥 일단 하고 싶으면 해봐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인생 제2막을 투자자로 살고 싶은데 월부의 시스템 투자 방식을 따라하는 것이 너무 공격적인 것인지 뭐 하루에 막 8만 보씩 걷기도 하시고 그 냉정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실거주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과장님도 이제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년 사이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님이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1주택이 있는 사람은 이제 폭포 앞에서 이제 이렇게 노를 짓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주택은 사실은 특히 50대 무주택은 헤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헤엄을 안 치면 바로 그냥 배는 그나마 이렇게 안 해도 배가 밑에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제 헤엄은 내가 발을 안 찢으면은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만큼 해지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에는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플랜 A가 있고 그 안 됐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덜 먹더라도 안전한 길을 가는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저는 되게 또 놀란 게 이 과장님께서 저희 강의를 따로 정규 강의를 들었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해도가 높으시고 사실 처음에도 제가 이제 재무 상황 물어볼 때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까지도 20, 30대 분들 계산 안 하시는데 철저하게 엑셀로 계산하셔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랬고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맞는데 사람 일이 꼭 정답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이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감성적인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최후의 보루적인 면에서 내가 뭐 이제 실거주를 막 그 자산을 재배치해 가지고 실거주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 30대, 40대한테 맞는 거지 50대에 맞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50대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 내 집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과장님 게 가능하신 게 월소득이 지금 많은 상태예요. 다른 사람보다 지출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짜나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월부 커리큘럼이 조금 좋은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10년에 10억, 월부에서 그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월부에서 10년에 10억 못 버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는 게 이런 커리큘럼에도 불구하고 월부에서 1년 이상 버티는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90%는 사라져요. 왜냐하면 월부 방식들이 되게 정석적이거든요. 뭐 아까 유 과장님 되게 10억 쉽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직장에서 10억 모으는 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렵죠. 네, 어렵. 그러면은 일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10억 모으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부에서 하는 방식들이 가능은 하지만 내가 아는 거랑 실제 행동하는 건 되게 쉽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8만 보를 걷고 뭐 이런 거 자체가 내가 다 알려줘도 사실 이렇게 그걸 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안 됐을 때의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아까 제가 지난번에 출연하신 분이나 오늘도 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안 됐을 때의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가 제가 또 이제 보는 게 월부에서 이제 월부학교 학생분이나 이런 분들을 상담해 보면은 저도 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자본주의에서 부자 되는 거는 되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나마 좀 제가 잠깐의 상담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좀 희망을 본 거는 이 과장님 되게 스마트하시다. 스마트하시고 조금 이제 그래도 제가 봤던 이렇게 다른 수강생들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간절하시고 열의가 있으시다라고 느꼈고, 본인이 그 대가를 잘 치른다면 그 결과를 얻으실 거고요. 실제로 사실은 월부에서 40대 후반, 50대에 계신 분도 10억 달성해가지고 코칭 때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한 경우는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아까 이게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플랜 B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 안에서 충분히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드리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를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해나가고 그 안에서 조금씩 내가 성장하면, 내가 그러니까 돈을 담는 그릇을 키우면, 부자의 그릇을 키우면 돈이 따라온다는 생각을 잘 하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가끔씩 볼 때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도 겪긴 했지만 좀 되게 짠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이런 거를, 특히나 이제 막 가족의 안위까지 막 사실 내가 무주택에 월세까지 들어간 상황이면은 내가 주거가 진짜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렇게까지 담보를 걷는 거가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안에서 사실은 오로지 목은 저희는 방향하고 과정을 말씀드릴 뿐인 거고, 또 해나가는 거는 본인 목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걔네가 제가 아무리 뭐 좋아하고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뭐 똑똑하고 한다 하더라도 뭐 걔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는 걔 목이잖아요. 저희 아이들 목이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스스로가 부자된 거고 뭐 이렇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하는 부분들은 또 수강생들 목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만큼 내가 대가를 치를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게 안 될 때 대부분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돈을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 펀드든 보험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내가 돈 있으면 불려줄게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면서 사기를 맞거든요. 펀드 보험은 그나마 좀 낫지만 나머지 뭐 수익률 내가 얼마 확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제가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힘드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월부에서 나왔던 자산 배분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박구미 님이나 아니면 그전 김단태 님이나 김성일 님이나 이런 방송 잘 들으시고 다 들어보셨죠? 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알파 투자가 제일 좋아요. 수익률이 제일 높거든요. 네, 알파 투자는. 근데 본인이 알파 투자자로 본인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괜히 다른 거에 해가지고 이렇게 내 돈을 잃지 마시고, 50대는 수비가 우선이에요, 사실. 30, 40대는 공격이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준비반 16기를 마친 박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실전 준비반을 듣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올해 목표가 월부학교에 들어가서 실전 투자를 하는 것이었어요. 기본기를 잘 쌓으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전 준비반 강의를 들어봐야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멘토님들께서 투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는 또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도 편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실전 준비반 과제에서는 임장 보고서를 쓰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혼자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조원들과 또 같이 임장도 다니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 환경 속에서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임장 보고서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소파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